이광재, 김진태 두 명의 도지사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 첫날부터 두 후보는 지역을 돌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여러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짚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이색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강원 지역 템플스테이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DMZ 뮤직 페스티벌, 국제 자전거 대회 등 강원도의 대규모 문화 스포츠 행사가 재개됩니다. 특히 강원도는 올해 안에 평화의 길 트레킹 코스 전 구간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2일부터 이틀간 6일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150만 도민을 이끌 강원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특히나 높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부터 이광재, 김진태 두 명의 도지사 후보가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보 없는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12일 오전 일찌감치 본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로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후보 등록 첫날 선관위를 찾은 양당 후보들의 표정엔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영혼을 불태워서 일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예비라는 두 글자를 떼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고요. 이제 드디어 정식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앞만 보고 제대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선거 전략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후보는 비슷하지만 다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일자리와 교육, 노인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 강원 도민들의 민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쟁뿐만 아니고 세계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글로벌 강원도, 존경받는 강원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 같은 일을 잘하고 팀워크가 강하고 글로벌 강원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김진태 후보는 진정성을 담은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역별로 촘촘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부드러운 남자라는 것,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두 명의 도지사 후보는 지역을 돌며 표밭 따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강릉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정책 공유에 들어갔고, 김진태 후보는 춘천에서 도시락 공사와 함께 풍물시장 등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본 후보 등록을 마친 모든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 양일 동안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일 정식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시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의하는 거겠죠.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던 A씨. 당시 A씨는 경남 김해에서 관광버스를 동원해 특정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겐 빵과 음료수도 건넸습니다. 결국 A씨는 사전 선거운동 및 제3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12일과 13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아닌 날짜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오니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이나 게시물을 올릴 수 없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도 직업이나 교육,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 대상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기타 단체를 설립한 것 역시 금지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금지됩니다. 동시에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나 선거관리인이 아닌 사람이 투표장에 들어갈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벽보를 훼손할 경우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편함에 있는 투표 안내문이나 선거 공보물을 훼손하는 것 역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지난 총선 당시 서울 동작구에서는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공보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인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 선전 행위,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기 자신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광주지법은 지난 총선 당시 광주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남성에게 선거사무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문자를 보내려면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문의할 경우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합니다.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엔 방송이나 신문 등의 매체가 아닌 유튜브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운동의 양상과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한되는 행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 200건이 넘는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모두가 선거법을 잘 숙지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보다 깨끗하고 투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의 대규모 문화행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강원도는 2년간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하는 DMZ 국제자전거 대회도 오는 8월 26일부터 닷새간 열릴 예정인데요. 평화의 길 트레킹 페스티벌은 철원 등 평화지역 5개 군에서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이 밖에 지역별 축제와 관광, 체험 행사 등도 추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의 기초단체장, 872명의 광역의원, 2,988명의 기초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을 뽑습니다. 또한 인천과 창원 등 7곳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된 출마자들은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27일과 28일에 실시되고요. 본투표는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하지만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이 되는데 아쉬운 상황인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여로 이뤄집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슬슬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힘들고 피곤한 여행이 아니라 사찰에서 휴식을 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는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 중에는 명상뿐 아니라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요. 차 대신 커피를 사발에 담아 마시며 다도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 템플스테이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릉의 현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인데요. 새벽 예불 시간입니다. 이렇게 새벽 예불 시간에 맞춰서 스님이 목탁을 치고 계신데요.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게 그 어저께 오실 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누군가 그 길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만든 차를 타고 어저께 와서 또 누군가가 만든 집에서 주무시고 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한다는 거.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이제 드디어 108배 시간입니다. 불교에선 인간의 모든 고민이나 고통이 총 108가지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 빠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108번 절을 하는 것이 불교의 대표적인 수련법입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네, 지금 108배를 다 마쳤는데요. 다 마치고 나니까 숨도 차고 좀 땀도 나는데 무엇보다 그래도 108배 하는 만큼은 정신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침 공양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메뉴는 각종 나물 반찬과 고기 없이 끓인 육개장입니다. 이날 식단은 사찰 정원에서 딴 고수도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 다 함께 스님의 선창에 따라 식사 전 기도를 합니다. 이 음식 어디서 왔는가? 내 등등으로 막히라 부끄럽네. 마음에 기도를 열심히 드린 후라 그런지 더욱더 밥맛이 좋게 느껴집니다. 제 스님이 커피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스님 방으로 왔습니다. 오세요. 스님과의 다도 시간이지만 현덕사에선 차가 아닌 커피를 마십니다. 스님이 커피콩을 직접 볶아서 내린 커피입니다. 게다가 커피를 작고 예쁜 잔이 아닌 투박한 사발에 담아 마십니다. 사발을 한 손으로 마시기는 불편하거든. 그 두 손을 이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야. 그 두 손을 마신다는 것은 곧 정성을 다해서 마신다. 모든 그 먹는 음식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약간 산미가 있는데 전혀 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커피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확실히 정성이 들어간 커피는 다르네요. 커피를 마신 후엔 스님과의 산책 시간. 사찰 앞 숲속엔 걷기 좋은 산책길이 많습니다. 각종 풀잎과 꽃을 구경하며 따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푸릇푸릇한 숲속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절로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 자기 의지대로 살라는 거. 누구의 뜻에 자기 삶을 살지 말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운전자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라는 거. 이외에 나만의 공예품을 만드는 시간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체험객은 본인 것뿐만 아니라 선물할 기념품도 정성스레 만들어가곤 합니다. 휴식하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템플스테이를 진행 중인 사찰은 전국에 총 138개가 있습니다. 커피를 테마로 하고 있는 이 현덕사처럼 사찰들은 각기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템플스테이가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동시에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의 복원을 위한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불 발생 후 2달이 지났지만 정부가 피해 지역 복구 방향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2차 생태계 파괴와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재 취약 지역의 송이 생산을 위한 인공조림 소나무가 대형 산불 위험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민관학연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